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색할 수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석자들과 김밥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3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업무 현안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의 특이성에 대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긴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안전치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보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후보군을 원점 재검토해 조만간 공석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당 수습 방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순직해병에 대한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특검법은 앞서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에 막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 3대 특검법 등의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조경태, 안철수, 김재석, 한지아 의원 등은 3대 특검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비상대책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거취 입장 표명을 미룬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현 비대위 체제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금이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시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국민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2,500여 명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쟁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쟁을 해서. 차량 경적을 울려 유세를 방해하고 선거 운동원들을 차로 밀치기까지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 남성은 선거 벽보에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뜯어냅니다.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벽보도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선거 폭력 등 대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2,500여 명. 이 가운데 8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약 1.8배, 19대 대선 때보단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사례가 1,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순이었습니다. 특히 현수막, 벽보 등의 훼손 사례는 20대 대선에 비해 3배, 선거폭력의 경우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대면형 등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은 앞으로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업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리박스쿨 손모 대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압수수색에서 어떤 거 확보하신 건가요? 혐의 있지로 한번 증거는 좀 확보가 됐나요? 앞서 언론을 통해 리박스쿨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방명록과 교육 수료증 등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 측은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풀어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활동과 늘봄학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혐의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적극 협조해드렸습니다. 손 대표 측은 김문수 전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의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 3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9년 6개월,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고 양측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불법 대북 송금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지난달 계약 직전 무산됐던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본 계약이 전격 체결됐습니다.
프랑스 경쟁사가 체코 법원에 제기한 계약 금지 명령을 상급 시민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취소 처분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함께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의 최종 계약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한수원과 우리 대표단. 도착 직전 계약에 제동이 걸리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 전력공사가 계약을 멈춰달라고 현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던 계약 전격 체결됐습니다. 상급 법원인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최종 계약은 전자문서로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Není to jenom podpis smlouvy, je to opravdu zásadní krok na cestě k větší energetické soběstačnosti a bezpečnosti České republiky. 우리 원전 수출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만, 유럽으로의 수출은 처음입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는 2029년 착공, 2036년 완공 예정으로 한수원은 현장 건설소 마련 등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26조 원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런 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나면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적자 수출이 아니라는 걸. 또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에 대한 본안 소송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사 등은 남은 변수입니다. 한수원은 체코가 향후 5년 안에 추가 원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 추가 원전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11개월 만에 2,800선을 넘어서며 2,810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1.21포인트 오른 2,812.0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1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어제 외국인이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가운데 오늘도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18주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9% 상승했으며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의 상승폭을 확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서비스업도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밝힌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9입니다. 이 지수가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밑돈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다우존스의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낮은데 서비스업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관리협회는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제조업 업황지수 역시 기준점을 밑돌면서 석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민간 고용지표도 나빠졌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 집계 결과 5월 민간 기업의 고용은 전달보다 3만 7천 명 늘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 연준 의장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너무 늦는 파월은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그를 믿을 수 없다. 유럽은 9번이나 낮췄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여전히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보다는 물가 상승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I will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price stability is essential for achieving long periods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미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내놓은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이를 석 달 이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하버드 대학교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앞으로 하버드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최소 6달 동안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려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6개월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을 계속 수용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 쪽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는 등 적대국과 광범하게 얽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 유학생과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 하버드 학생의 3분의 1 정도인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미 국무장관 재량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 just don't want students that are causing troubles. I want to have foreign students. I think Harvard, is close to 31%. That's a lot. I don't think Harvard's been acting very nicely.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지난달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인증 권한을 박탈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린 이후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을 길들이기 위한 또 다른 불법적인 보복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doesn't actually care about Harvard. He wants to take Harvard down because universities stand for free ideas and for free speech. 실제로 다른 명문대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교육부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교육기관 인증 기준에 미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되면 컬럼비아대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현순입니다. 인도의 크리켓 경기 우승팀을 축하하는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이 3만 5천 명인데 10배에 가까운 30만 명이 밀려들며 사고가 난 건데요.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2대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 경찰이 막대기를 휘둘러 통제해보려 하지만 그러기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밀려든 인파에 최소 11명이 숨지고 5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I was standing near the entrance. There was a huge crowd and they stamped on me and I was not able to breathe. I fell unconscious. I don't know what happened. 사고는 현지 시각 4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인도의 인기 스포츠 크리켓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축하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팬들이 모이면서 일어났습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이 3만 5천 명인데 무려 3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인 잃은 신발들이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We wanted to take a procession, but the crowd was very uncontrollable. So we dropped that procession. 압사 사고로 퍼레이드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우승 축하 행사는 경기장에서 축소에 치러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힌두교 축제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최소 30명이 숨지는 등 압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처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에서는 기사 회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게 새 정부 방침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놨던 이 7글자 공약은 당선 뒤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폐지를 밀어붙여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16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여가부가 새 정부에서는 오히려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며 역차별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해지고 있는 성별 갈등을 풀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성평등 정책을 더 확대하고
또 보편화하기 위한 그런 업무 정책은 중요하고요. 그것을 책임질 부서의 어떤 중요성은 더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계획했던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초에 계획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공약 관련 사항도 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은 다른 부처들의 개편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안보수장을 만나 북러 협력을 재차 논의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번 남한 대선 결과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2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2문장짜리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북한이 남한의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남한 대선에 대해 여러 선전 매체를 통해 기사와 논평을 냈던 것과 대조적인데 2023년 말부터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러시아 안보수장인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북러 조약을 책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양측이 쿠르스크주 복구 전망과 북한군 파병 기념행사,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날 이뤄진 접견인 만큼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북러의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대책위원회가 첫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안전 시스템 공백이 만든 구조적 사고라고 짚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강력한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